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실종 사건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만 무려 9만 명이 넘는 실종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각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긴 하지만 실종자를 찾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년 동안 무려 3,700건이 넘는 실종자 가족 상봉을 이뤄내서 이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세운 화제의 경찰관이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경찰청 182 실종아동찾기센터 이건수 경위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건수 경위는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경찰청 182 실종아동찾기센터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실종아동을 찾아주는 곳인데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제가 그 경찰 일 중에 많은 일이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종아동 미아라든지 또 고아, 해외 입양인, 장기 실종자, 가출인 이런 그 실종 가족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그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께서는 그 센터에서 몇 년 동안 일하셨습니까? 실은 제가 그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에는 올해 2월에 왔습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남양주 경찰서에서 민원실에서 민원 업무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족을 좀 찾아달라 이런 민원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2002년도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그 업무를 보다 보니까 현재까지 실종 가족들의 아픔을 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그 많은 관심과 사명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 182라는 그 자체가 이제 전화번호입니까? 실종됐을 때 하는 전화번호 숫자 맞습니까? 예. 18이라는 의미는 이제 그 어떤 그 실종 아동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하자, 빨리 가족들의 인계를 하자 그런 의미로 182를 조금 이렇게 카피를 해서 182로 했군요. 예. 그러니까 애를 잊어버리면 무조건 182로 일단 전화를 해야 되겠군요. 특히 이제 그 미아 실종이라든지 네. 이런 그 지체 장애자, 치매 노인 실종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빨리 그분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장기 실종으로 남을 건가 아니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런 그 관리에 서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빠른 조치, 현장 보존의 중요성 그런 부분이 강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강력 범죄를 얘기할 때 초등 수사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이런 실종 아동도 최초 발생 그 몇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 제가 실종 가족 찾기에 대해서 네. 많은 부분을 현장 개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가족 찾기는 그냥 단순히 찾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분의 환경이라든지 어떻게 그 실종이 되었는지 또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원인 분석을 통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과학 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실종인 이러면은 대부분 아동이 많죠. 연령 분포대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치매도 있긴 하지만. 그 실종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 5년간 그 통계를 본다면 네. 거의 한 해 한 2만 3천 명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네. 대부분 한 90%는 집에 다 귀가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10%가 이제 그 장기 실종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런 장기 실종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2000년
2008년 이전 네. 그 전까지는 많이 이제 이렇게 장기 실종이 남아 있지만 최근에 사전 등록이라든지 이런 예방 제도 때문에 그 장기 실종 미화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실종자의 대부분은 어쨌든 아동이죠. 성인보다는. 지금 사회 그 실종 아동보다는 네. 가출인 또 성인 실종, 아, 특히 성인 실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불화 때문에 네. 집을 나와서 연락이 안 되는 성인 실종이 많고 네. 점점 이제 치매 노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지체 장애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실종 미화만 많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성인 실종은 어떻게 보면 자발적 실종일 수도 있군요. 특히 성인 실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여성이 상당히 많은 경우인데요. 그 남편의 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다든지. 예, 가정 폭력, 가정 해체 아, 가정 폭력, 예, 가정 해체. 그런 경우하고 이제 다문화 얘기하셨는데 그 해외에서 결혼하러 오신 분들이 한 2, 3년 후에 실종되는 그런 사례도 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실종 아동 찾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 가장 힘든 점이 어떤 점입니까? 실종 아동 찾기 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그 실종 아동 찾기 업무는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저도 물론 노력을 하고 상대방도 노력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해 줘야 되는데 그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보다는 그 일을 하면 뭐 하냐. 또 과연 찾아주어서 그분들이 행복하겠느냐. 아, 자발적 실종의 경우는 오히려 그렇겠군요. 네. 그런 말 한마디가 참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정말 실종 가족들의 이상 가족의 아픔은 실은 제가 오랫동안 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지만 정말 솔직한 고백인데요.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저 모릅니다. 네. 그만큼 실종자 가족들은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하기야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은 자식이 어떻게 되면 가슴에 묻는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 가족들의 슬픔이 굉장하겠죠. 그런데 경희님께서는 아침 출근하면 우선 이 업무를 매일 쓰는 것부터 시작하신다고요? 제가 이제 늘 실종 가족들 업무를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오늘은 어떤 그 실종 가족들을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요. 주로 오면 이제 편지도 쓰고 메일도 열어보고 저에게 어떤 그 실종 가족들 사연이 들어왔나 또 오늘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조사를 할 건가 늘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실종자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생각나지만 다시 돌아와서 영화나 소설에 보면은 낙도 아주 오지 낙도 섬 강제적인 노역에 끌려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실상이 어떻습니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히 낙도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지체 장애자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정신 연령이 떨어진다 그러면 네. 일을 시키고 이런 건 참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낙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늘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네. 특히 올해 경찰청에서도 매년 네. 1년에 4번 정도 일제 수색을 합니다. 아, 낙도라든지 새우잡이 배 같은 예, 새우잡이 배 또 네.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어떤 그런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일제 수색을 통해서 네. 어떤 실종자 또 지체장애자 또 시설에 있는 우리 많은 실종자 가족이 있거든요. 네. 정신병원 시설이라든지 네. 이런 무연고자의 어떤 그분들은 우리가 지문도 채취하고 또 유전자도 채취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 실종자를 찾으려면은 전국 방방곡곡 오지 같은 곳 안 가보신 데가 없을 텐데 이렇게 찾아가면은 가끔 도둑이나 요즘 좀 덜하지만 간첩으로도 오해받겠습니다. 제가 이제 야간 근무가 있는 날은 야간 근무하고 낮에 이제 울산도 가고 네. 경남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많은 것을 돌아다니면서 가족을 찾아주고 있는데요. 네. 한 번은 이제 남의 집에 밤늦게 갔더니 네. 가서 이제 초인종 누르고 우편물도 보고 했더니 도둑으로 좀 오해해서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일이 순찰차 출동해서 경찰관들이 네. 당신 뭐냐? 네. 뭔데 남의 집에 와서 뭘 보고 이렇게
문도 열어보고 뭐 두드리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신분증을 보여드리고 실은 경찰관이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이 실종자 가족을 찾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최근에 이제 실종자 가족을 데리고 네. 그 가족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이분이 좀 약간 좀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그 큰 뚜껑을 던지는 바람에 다리에도 맞고 또 한 번은 이제 자기 아내를 어떤 남자분들이 찾아왔다. 근데 어떻게 알고 내 아내의 주소를 알고 찾아왔느냐. 그 인적사항 조회한 분들이 누구냐 해서 조사를 해서 저는 많은 조회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피해자라고 그러죠.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도 받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중에 이제 실종 가족을 찾아주면은 네. 뭐 대개는 기뻐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원하지 않는 가족을 만났을 때 오히려 원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정말 어렵게 찾아주었는데 뭐 흔히 말로 이 왼수를 왜 데려왔느냐, 왜 찾아왔느냐 이렇게 대응을 할 경우는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실은 제가 이제 그 많은 실종 가족들을 찾아주고 있지만 그 사례 구별을 합니다. 뭐냐면은 그 가족 상봉은 서로가 원해야 되거든요. 한쪽만 원한다고 해서 가족 상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특히나 가족이 가족을 찾는 것은 정말 더 행복하기 위해서 또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 본인이 원치 않는 그분을 데리고 무작정 가서 했다가는 그분의 가정이 파탄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특히 미혼모라든지 또 미혼부 아하. 이런 가정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정말 본의 아니게 그분들이 아이를 낳았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과거가 드러나겠군요. 예. 그래서 물론 만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분의 현재 가정은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해주고 행복하게 해준 차원에서 그분을 만나야지 그런 거 배려 없이 그냥 모시고 가서 한다. 그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하면서 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고려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실종자의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어려움이나 저희가 좀 힘든 부분을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그걸 받아주세요. 직접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또 확인해야만 상봉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이 현장이라든지 또 가족 여부라든지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경위님께서 이렇게 실종 아동 찾기에 매달리면은 낮이나 밤이나 매달리면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잘 이해하고 지원해 줍니까? 네, 가족들은 아니면 현재 많이 내놓은 아빠로 생각하는 건가요? 정말 부끄러운 부분이죠.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을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와이프한테 정말 미안한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건수가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너무 미안한데 올해 실은 한 보름 전에 아내 생일이었어요. 네. 생일이었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생일 핸드폰에다 체크해놨는데 불구하고 오후에 제가 네. 혹시 당신 오늘 생일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네. 내 기억에는 분명히 양력으로 생일 지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일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꽃이라 하는 사고 할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꽃 받았다는 거예요. 네. 누구한테 받았냐? 그러니까 직장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케이크도 사고 갈까 하니까 케이크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럼 빨리 갈게 제가 그랬는데 네. 실은 밤 11시 갔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수가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했다고 할까요? 네. 아이들한테 참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 사모님께서 이제 남편을 포기했다. 그렇지만 뭐 세상에 많은 실종 가족분들한테는 여전히 종교를 받고 계시니까. 자, 이 실종 아동 중에서 특히 이제 아이들이 잊어버렸을 때는 이것들이 강력 범죄로 연결되는 그런 통계가 많은데 이 아이들의 이 실종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사대학을 강조하셨잖아요. 네. 그 실종 아동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사대학의 어떤 근절의 지름길인데 사전 예방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 그 사전 예방이라는 건 뭐냐면은 작년 7월 1일부터 네. 그 사전 등록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얼굴과 지문을 미리 그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그 실종 아동, 네. 그다음에 그 치매 노인, 지체 장애자 이러한 그 분들의 자기의 어떤 이름이라든지 가족들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얼굴과 지문을 미리 그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 네. 그 아들이 실종됐을 경우에 아무 말도 못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얼굴을 대면 또 지문을 대면 바로 가족에 인계하는 그 제도인데요. 네. 실은 그 작년에 실종에 대한 사전 예방 제도를 하면서 23건이나 그 장기 실종으로 빠질 수 있는 건을 예방을 했습니다. 네.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히 이런 그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은 2차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치매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우면 사망으로 이어지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건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2차 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네. 사전 예방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네. 이런 제도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그 아직까지는 이제 뭐 나라 밖에서는 뭐 아동들을 대상으로 장기 밀매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류의 아동 밀매 이런 범죄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아동 밀매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건 이제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특히 3살, 4살 아이들은 네. 자기의 어떤 표현이 없거든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키우는 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을 찾기 위해서는 주로 DNA 감식하고 이제 지문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외에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실은 그 장기 실종을 그 찾는 방법은 네. 정말 제가 과학 수사로 오늘 주장을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DNA를 통해서 한 240명이 지금 가족의 품으로 들어갔고요. 들어갔고 또 하나는 그 지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앞으로 그 지문 제도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이유가 해외 입양인, 국내 입양인을 보면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다 입양의 절차를 거쳐서 입양된 건 아니거든요. 네. 특히 길을 잃은 아이들이 시설로 갔는데 시설에서 이제 그 보호자가 없다 보니까 입양 기관을 통해서 입양된 경우가 있거든요. 네. 또한 그 주변의 그 할머니들, 친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친권 포기로 이제 인적사항 안 남기고 지문을 찍었을 경우 그 지문을 통해서 그 친족을 추적을 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제도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특히 과학 수사의 한 분야로서 이제 얼굴 그 유사 프로그램, 얼굴 형태를 통해서 가족에게 인계하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CCTV 분석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과학 수사 분야가 실종 아동 찾기 센터에 실종 아동 찾기 분야에 많이 도입이 돼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그 일이 많이 활성화돼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 아동 찾는데도 CSI 그러니까 예. 과학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저는 늘 그 이 실종 가족들을 찾아오면서 또 연구하면서 네. 과학 수사의 어떤 중요성을 늘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은 이 아동센터를 이제 그 운영하는데 네. 뭐 예산이나 뭐 인력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부족하다고 그러시겠죠? 앞으로 어떤 인력 예산 부분보다도 네. 어떤 그
실종 수사의 전문가, 그러니까 실종 수사의 한 분야에 대해서 이 전문적으로 수사를 하고 장기 추적이라든지 성인 실종 추적건 이런 그 장기 실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네. 전문 그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고 이런 양성된 인력으로 그 전문 추적팀을 네. 한번 그 꾸려보는 게 앞으로 목표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경찰관이시지만 그 경찰 직종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선호하는 파트는 아니죠? 많은 분들도 실은 이 실종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네. 강력범도 하고 있지만 실종 찾기 업무 부분은 어떤 뭐 실력보다도 우선 소명감이 필요하겠군요.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그 실종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네.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닌가. 어떤 그 실종자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업무를 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실종 업무는 가족들 마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가족들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분들 말을 잘 귀담아 듣고 특히 그 가족들만큼 많이 알고 또 방법을 아는 분도 없거든요. 네.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없어졌다 그러면 못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실종 수사 가족 찾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접근해야지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경희께서는 집안에 네. 실종 가족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파출소도 계셨고 이제 유치장 관리도 강력분 관리도 하셨는데 이렇게 실종 아동 찾기 센터에 근무를 하게 된 건가요? 그럼? 저는 이제 저희 집에 뭐 실종자 가족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부산에서 네.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생활도 많이 어려웠지만 그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저희 어머님이 형과 저를 정말 사랑을 많이 주셨거든요. 네. 저희들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 떨어져서 살면서 늘 어머니 보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또 저희 어머님도 뭐 많은 전국에 계신 어머님도 계시지만 자녀에 대해 참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님들은. 전형적인 어머님은. 한국의 어머니시겠죠. 예. 네. 겨울에 그 섬에 가셔서 네. 그 자녀를 잘 키우려고 미역을 찢다 보면 네. 어머니 손톱이 다 빠져서 오시거든요. 아휴. 이 손톱으로 옛날에 미역을 찢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 손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붓고 네. 손톱도 다 빠지시고 네. 또 형과 저를 그 대학을 보내려고 이제 힘들 때는 네. 막노동도 하시고 네. 그러면서 늘 자식들 그리워하고 저희들도 부모님 어머니 그리워하고 네.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제가 실종 가족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유치원 근무하고 유치장에서 이제 그 유치인들을 상대로 네. 많은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고 이런 부분이 소문이 나서 네. 민원실로 스카우트 됐고 또 민원실에서 이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국으로 소문나서 방송도 많이 나가게 되고 네.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네. 많이 와서 이제 신청을 했죠. 그래서 네. 더욱더 제가 사명감을 깨닫고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 어떤 그 사명감 때문에 늘 이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실종 가족 찾기 위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유년시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오늘날 나로 하여금 실종 아동 찾기에 매진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종 아동 찾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실종 사건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는 물론 정부의 효율적인 대책 그리고
우리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실종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30년 전에 길을 잃은 분이거든요. 근데 아빠, 엄마하고 오빠를 좀 찾아달라고 접수가 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조사를 하면서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 나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